이거 일단 잘라야 될 텐데. 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래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서 이빨이 빠진 그 흉측한 모습이 아까 나갔는데, 이번 7월 22일 날 그 서울에 가서 제가 아랫이빨 6개를 임플란트 박았는데 5개를 갖다가 이제 20일 날 하기로, 오른쪽에 하나 남고, 그래도 이제 아랫이빨의 왼쪽은 다 임플란트가 되는 거로 22일 날. 근데 아직 하나가 또 빠져 가지고 완전치 못할 겁니다.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좀 벗고 하고 싶은데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아랫이빨이 끼고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 걸린 건 아닙니다. 코로나는 한 2달 전에 한번 걸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을 3번 해서 그런지 그때도 서울에 그 치과에 갔다 와서 토요일인가요? 뭐 금요일인가 갔다 와서 좀 몸이 몸살기가 있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잠만 잤습니다. 근데 잠자고 나서 일요일 날 이렇게 몸살기가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잠만 자고, 그래서 좀 미심쩍어서 집사람도 목이 아프다고 뭐 그리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검사하니까 코로나19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뭐 코로나가 어떻게 뭘 코로나 같다고, 뭐 이렇게 몸살 조금밖에 앓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간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꿈 얘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오늘 그 전화 상담을 하나 했는데 그분이 그 꿈 체험기를 몇 개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의 꿈 체험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경제가 참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그 하락이 폭락하는 게 그래도 제가 알기에 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 심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전화 주신 분이 이제 주식 좀 투자자 아주 전문가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꿈 상담을 한 2가지 사례를 이제 꿈 해몽을 해 드렸는데 그 꿈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제가 해몽 그렇게 해 드렸고 본인도 뭐 좀 안 좋은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제 오늘 새벽에 꿈이니까 좀 얼마 있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꿈도 주식과 관련 짓는다면은 뭐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인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뭐 요즘에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참 사람들의 그 근심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그 이튿날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을 싹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이유는
저는 그 대북 관련주 뭐 광명전기, 뭐 선도전기, 뭐 재룡전기 뭐 이런 거 위주로 오로지 대북 관련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꿈하고 관련이 꿈과 사주에 관한 얘기를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제 사주가 화용신을 씁니다. 화용신. 그 중에서도 지금 정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겨울에 태어난 차가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한겨울에 태어난 그 사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월치가 되거든요. 개강이라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그 8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뽑자면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또 일간이 뭐냐.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그래서 사주 볼 때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몇 월 달에 태어난 뭐냐. 그래서 저는 한겨울 축월에 태어난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금이든 뭐 갑목이든 한겨울에 태어난 경금이다. 이걸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겨울에 저기 저 울산바위 이런 경금이 쇠도되고 이렇게 큰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겨울에 태어난 울산바위니까 이게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에 그 여러 가지 그 사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신이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그 필요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그 오행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뭐 용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용신이라고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 월지가 제강이라고 그래서 제일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사한 기운이 오는 것이 좋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사한 기운.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주로 그 정화, 병화가 있지만은 화에도 이제 쉽게 말하면 햇빛이 있고 또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처럼 경금인 사람, 경금일주는 이제 그 열을 가해서 아, 즉 쇳덩이를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뭐 용금성기라고 하나요? 금을 쇠붙이를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야 그 유용한 그릇이 됩니다. 포항제철에서 뭐 이거 철광석을 집어넣었다가 그걸 불로 재련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간 간단한 쉬운 얘기로 화 오행의 화가 제 사주에 오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따뜻한 기운이 올 때는 좀 잘 나가고 반면에 차가운 기운이 왔을 때는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손가락이 좀 작년 11월 2일 날 좀 다쳐 가지고 좀 끝이 한 1cm 정도 손가락이 잘려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짧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여간 제 인생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사건 사고는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때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대 발견을 제가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주하고 저의 사주하고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 똑같은 경금 일간에다가 또 화용신을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화용신이라는 게 먼저 저쪽 그 아까 주식과 관련 지으면 제가 주식 투자를 30여 년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길에서 최초의 주식 투자는 포항제철 그 주식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가 야 포항제철 그 주식 공모해서 받으면 뭐 바로 뭐 받고 나서 팔아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포항제철 그걸 국민주 공모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의 주자도 몰랐는데.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뭐 전 국민이 달라붙었으니까 뭐 제 기억에 2 주인지 3 주인지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제 인생길의 주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배운 도둑질이 돼서 그런지 그 주식이 굉장히 저한테 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는 제가 사주에 그 양인쌀이라고 사주 용어로 양인쌀이라고 그래서 인제 그 겁재 그러니까 인제 제가 그 이러한 그 양인쌀 겁재가 아주 그 투쟁하고 경쟁하고 뭐 이러한 그 요게 많습니다. 양인쌀의 특징이 투쟁, 경쟁, 승부욕 그 사주가 맞는 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갖다가 한 판 치더라도 난 그냥 치는 거 싫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야 담배 한 갑 내기하자." 또는 뭐 "아침 식사 내기하자." 이렇게 내기를 걸어야 제가 더 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양인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경쟁이나 이러한 그 하여간 의지가 또 어떤 강인한 어떠한 그 집착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인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인한 뭐 승부욕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생긴 거하고 달리 뭐 우스갯소리로 고도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3점 났다. 그러면은 뭐 "야 그만." 하고 이렇게 스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쓱 해서 3점 난 거는 아예 양이 안 차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이 뭐죠?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붙는데 저는 그때 "못 먹어도 고다. 그냥 둬라." 이렇게 고를 외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면 뭐 그래 봤자 3점 뭐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독박 쓰면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업되면 내가 점수가 뭐 굉장히 뭐 많이 날 수 있는 점수가 되죠. 한 뭐 피박에 광박에 뭐 해 가지고서 한 뭐 20점 30점 그러니까 쪼끔 인제 그러한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고 좋게 말하면 이런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자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주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한 5-6년 전 뭐 7-8년 전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자기의 살 길을 찾게 마련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오로지 주식을 해도 대북 전력주,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전에 북한에 뭐 송전해 준다고 그래서 전기 관련주 주식만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저 한 10 년, 15 년, 뭐 20년 가까이 그저 언제부턴가 그 광명전기, 재룡전기 뭐 이런 거, 선도전기 뭐 이런 쪽에 이 전기 주식만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북한을 갖다가 이 밤에 인공위성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서울, 경기 뭐 아주 우리나라는 빛이 아주 그냥 하얗게 전국 각처에 있는데 북한 지역을 촬영한 걸 보면 그 평양하고 뭐 개성 뭐 요런 데 불빛이 쬐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개방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의 그 산업 시설을 일으키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기 전력주가 아주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대북 송전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하고 좀 사이가 좀 좋다, 북한하고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대북주라고 그래서 전기 관련 주식이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뭐 사주라고 접목시키기 전에 저는 이렇게 대북 전기주만 사고 팔아 왔는데 이 대북 전력주가 목화토금수로 하게 되면은 바로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나에게 제일 성공 가능률이 높은 것이 화, 불에 관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적으로 야, 니놈은 불에 관한 것이 너한테 좋게 작용해. 반면에 차가운 것들은 너한테 안 좋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차가운 거, 뭐 냉동 관련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차가운 계통에는 안 좋습니다. 또 뭐 금에 관한 뭐 철강, 뭐 자동차 주식 이런 세부치에 관한 것도 저한테 안 맞고 저한테는 화에 관한 주식이 전기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방송하는 거 요것도 화입니다. 오늘 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저 이 사주 강의하려고 여기 저 조명등도 새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저 조명등 불빛이 화 아닙니까? 이 방송하는 거 이게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화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으로도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 조명이라든지 불빛 이런 것이 화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하더라도 이러한 화에 관련된 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 막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사주를 살펴서 나는 목화토금수 중에 어떠한 용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주식을 사는 게 나한테 좋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잘 모르는 분, 또 사주를 모르시는 분은 뭐 제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사주에 용신이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사주에 필요한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이 십간 십이지로 해 가지고 뭐 경금이다. 또는 뭐 정화다. 저는 차가운 겨울에 났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
뭐 정화나 병화, 또 지지에는 사, 오, 뭐 이런 쪽이 되는데, 그러한 자신의 사주를 살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용신이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의 사물, 어떠한 대상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가운 사주니까 뜨거운 화하고 관련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저한테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주하고 접목시키기 전에 벌써 15년 전, 20년부터 나도 모르게 그러한 대북 전력주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사고 팔아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살 길을 찾아갑니다. 뭐 간단한 예로 어느 점심시간에 오늘은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은 자신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땡깁니다. 이렇게 그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신체가 좀 이렇게 건장한 사람,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 고기를 갖다가 한 3, 4일간 못 먹으면 막 고기가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땡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 문무대 가서 이렇게 ROTC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밥하고 국 뭐 이렇게 반찬을 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한 달간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맨날 밥국 뭐 이런 거는 주는데 과일은 안 주잖아요. 과일은 요즘 군대는 아마 좋아져서 다 줍니다. 그런 과일도 주고 뭐 디저트 같은 거 주는데 한 20년 30년 전에 30년 전이 뭡니까? 80년도 치면은 40년 전에는 그저 밥하고 국만 주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훈련받는 동기들도 과일을 갖다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못 먹으니까 과일들을 먹고 싶어서 어디 훈련 나갔다가 그 복숭아 가수원에 돈 걷어 가지고 사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걸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주의 사람들은 차가운 기운에 차가운 그 수기운을 찾게 돼 있고, 반면에 차가운 사주는 뜨거운 기운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근데 이 절대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 사주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또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듯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달라붙고 같으면 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차가운 사주다. 그러면 뜨거운 거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또 뜨거운 사주라면 차가운 기운을 따르게 돼 있다. 이걸 사주의 전문 용어로 용신이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오행과 관련된 뭐 그러한 음식을 먹거나 그러한 색상의 옷을 입거나 뭐 그러한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남녀가 만나는 것도 뭐 요즘 말로 코드가 맞네, 뭐 첫눈에 반했네, 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주적으로 딱 보면은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전기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사주가 뜨거운 사람이라면 차가운 사주, 금과 수를 가진 이성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죠. 내가 뜨거운 사주라면은 상대방도 뜨거운 사주다. 그러면 마치 전기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사 이치를, 사주를 공부하면 풀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기운을 가진, 음양으로 따졌을 때 자기랑 똑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밀쳐내게 돼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뭐 제가 여기 의암리에 발바리가 3마리인데 3놈 다 암컷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유, 암컷 3마리인데 그 여기 동네에 숙해들이 와가지고 이 암컷 발바리 새끼들이 새끼 가지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를 갖다가 뭐 이전에 뭐 7, 8년 전인지 난 새끼는 한 번에 한 6마리인가 7마리를 낳았어요. 그 개가 이제 이렇게 그 밑에다가 사람 못 들어오게 시리 개를 거기다 이렇게 새끼를 낳았는데, 근데 이 참 다 조물주에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마리 저거 다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어느 때 보니까 아주 그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야, 저거는 내가 키우고 나머지는 뭐 딴 사람 이렇게 키우도록 줘야지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없어지고 또 그 다음날 한 마리 없어지고 이렇게 하더니, 그 한 마리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는 분이 가져갔고, 나머지 한 4-5마리는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찌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저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고양이가, 도둑고양이 같은 새끼들이 그 강아지, 그러니까 새끼 막 낳은 강아지를 그 아마 잡아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어떤 산에, 아니면 산에 뭐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갈 수가 있는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이 도둑고양이가 강아지 새끼를 갖다가 물어다가 냠냠 짭짭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도둑고양이도 뭐 보고 그랬거든요. 자, 얘기가 지금 이제 오늘 뭐 꿈 얘기보다도, 꿈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사주나 이런 일상적인 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어떡하나, 새끼를 낳는데 또 자연의 섭리로 또 약육강식이 또 펼쳐져서 한 마리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물어가더라고요. 그 안 물려간 발바리가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루라고 해서 한 마리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한 마리는 분양해 줬고 나머지는 고양이가 냠냠 짭짭했는지 없습니다. 자, 근데 얘기가 좀 새길로 빠졌는데요. 이 발바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순놈인 개들이 와가지고 이 강아지한테 그냥 뭐 휙 하고 뭐 대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강아지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뭐 냄새를 갖다 킁킁킁 맞으면서, 쉽게 말하면 탐색을 벌인다. 탐색을.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마음에 들면은 인제 강아지가 인제 뭐라 그럴까요? 교접한다고 할까요? 개들끼리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3 마리다 보니까 한 놈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이 그냥 컹컹 짖어대면서 아주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3 마리가 지금 몇 년째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게 발발이들이 매력적이지 못하는지 아직 새끼를 갖다가 같이를 안 내요. 그래서 집사람은 인제 새끼 뵐까 봐 걱정하는데 그래도 한 몇 년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수경 님, 도둑고양이가 아니고 산에서 냄새 맡고 내려온 삭, 예, 고양이가 잡아간 게 아닐까요? 예, 그 생각도 했는데 제가 여기 고양인데 이만하더라고요. 그냥 커다란 고양이가 이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과일 장수하시는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거 고양이가 잡아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고양이 새끼가 아주 똥똥한 놈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러니 인제 그런 놈들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 강아지를 잡아다 먹은 것 같아요. 삭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하루 저녁에 그냥 너댓 마리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자, 지금 저 주식 관련 꿈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닌데요. 음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자신의 사주를 알아서 내 사주에 뭐가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냐,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을 사고 팔면은 좋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본인이 알아서 자기한테 필요한 그러한 오행이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의 경우에 아주 뜨거운 사주라서 제가 그러죠. 부모님한테 "얘는 옷을 입히더라도 하얀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입히세요. 금과 수의 기운으로 뜨거운 사주를 좀 뭐 도안하는", 뭐 요즘에 그래서 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뜨거운 사주니까 방 안에 뭐 폭포나 바다의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 놓든지 방 안에다가 이렇게 돌에서 물 떨어지는 뭐 그러한 분수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족관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아이의 그 뜨거운 사주를 이렇게 차가운 기운으로 중화시켜 주니까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그랬더니 보통은 뜨거운 학생에게 인제 "차가운 흰 옷이나 검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가 까만 옷하고 흰 옷만 입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벌써 자신이 알아서 살 길 찾아 나서는 게 많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걸 본능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뭐 말씀드렸는지 아주 또 뜨거운 사주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뜨거운 사주고 차가운 기운이 없는데 요렇게 봤더니 이 사람의 직업이 뭐 냉동 공장, 차가운 얼음 만드는 공장에서 뭐 일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반면에 아주 차가운 사주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용적,
뭐 특수 용접이다. 그 용접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그 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없는 걸 갖다가 직업으로 삼아서 물상대체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주식 좀 투자가 전문가에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상담하고 나누다가 이제 어쩌다가 우리나라 그 주식 관련해서 어려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꿈을 해몽해 드렸는데 뭐 지금 벌써 주식이 하락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이번 뭐 거의 지금 7월인데 5월 6월 달 거의 뭐 그냥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이 폭락했는데 뭐 주식을 갖다가 좀 정리를, 앞으로 주식을 갖다가 또 크게 버리지 마시고 축소하는 게 좋겠다. 주식에 이제, 왜냐하면 꾸신 꿈이 안 좋으니까. 잠깐요. 예. 앞으로 이제 꿈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주식에다가 크게 많이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렇지 않아도 주식을 갖다가 있던 걸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조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 80%, 90%는 다 정리를 벌써 했고 10%만 현금으로, 이제 10%만 주식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한 8, 90%는 현금화 시켜 놨답니다. 그런데 아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꿈을 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아주 폭락하기 좀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달여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저 먼 쪽에서, 꿈에 이제 꿈꾸는데 저쪽에서 그 쉽게 말해서 원자폭탄, 핵폭탄이 탁 터져 가지고 그 터지면 일어나는 구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원자탄, 핵, 일본에 히로시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버섯구름 이렇게 쫙 피면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2달여 전에. 이분이 뭐 주식 아주 전문가, 주식 투자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분도 인제 말씀 나눠 보니까 이러한 주식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2달 전에 주식을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정리를 갖다가 좀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10%, 20%도 안 되게 이미 현금화를 다 시켜 놨대요. 그러면서 참 꿈이, 믿을 게 꿈밖에 없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과 주식에 관한 사례가 저도 엄청 많잖아요. 뭐 제가 인제 꿈과 주식에 관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맨날 그 "손실봤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했는데 저도 지난 대선 이후로 싹 정리하고 주식하고 손을 지금 끄는 상태지만은 제 스스로 지난 한 30 년간 주식 투자했거든요. 물론 좀 쫄딱 망해 가지고 아주 위태위태한 경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북전력주, 어 흔히 대북주라고 그러죠. 광명전기, 뭐 재룡전기, 뭐 선도전기, 뭐 이화전기도 했었는데 인제 언제부턴가 그는 거기다 보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걸 해 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김정일하고 만날 때, 또 재작년에인가요? 인제 무술년에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 회담하고 한다고 그러지게 그때 이렇게 휙 돼서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뭐라 그럴까요? 이걸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직관하고 원래 직감하고 다릅니다.
직관. 예, 저도 나름대로 인제 원래 이 꿈하는 사람들이 예, 고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 그래도 이 못 꾸는 사람에 비해서 이 정신 능력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왕왕 보면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꿈도 하나 안 꾸는 사람, 좀 심한 말로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뭐 주식 투자한다고 그래서 물론 또 잘할 수도 있죠. 잘할 수 있는데 예, 꿈을 꾸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인위적으로 꿈을 좀 잘 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이런 훈련을 하면 좋다. 예, 공간 지각력이나 추리력, 상상력,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훈련시키면 꿈꾸는 능력을 쪼끔 향상시킬 수 있다요. 쪼끔. 근본적으로 꿈꾸는 능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이 꿈꾸는 능력을 쪼끔 우리 일상생활에서 꿈꾸는 능력하고 쪼끔 가까운 게 직관력이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야, 내가 이때 주식을 사면 좋겠구나.'라고 또돈돈 또 이렇게 감이 옵니다. 또 주식을 사더라도 이렇게 싹 보면은 '야,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면 좋은데 아깝지만 내 돈이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마 있다가 보게 되면 제 생각대로 그 주식이 움직여서 가고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인제 그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작전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쪼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말로 포장해서 예, 제 자신의 예, 직관력이 좀 뛰어나다. 예, 직관이라 그래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설이지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을 못 꾸는 사람에 비해서 주식 투자도 좀 잘할 수가 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뭔 주식으로 해 가지고 이 험한 그 뭡니까? 어찌 보면 야바이 꿈보다 더한 것이 주식시장이고 뭐 귀신도 모른다는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슨 신문에 또 어디 뭐 이런 인터넷에 무슨 주식이 전망이 밝고 이렇게 뉴스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뭐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그 기사 쓴 사람이 작전 세력하고 다 한통속 짝짝꿍이 돼 가지고 제놈이 미리 주식을 다 사 놓고서 방송에 추천하고 주식이 인제 올라가면은 그때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이거 내가 좋은 주식이다."라고 내가 알았을 때는 남들은 벌써 그거 다 사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오히려 그전에 쭉 지켜보다가 '야, 이게 이상하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게 뭔가 어떤 놈이 좀 이렇게 매집하는 것 같아.' 예, 그런 걸 갖다가 뭐 제 말씀입니다마는 좀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좀 캐치한다고 그럴까요? 알아내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 주식과 관련돼서 꿈으로 예지해 주고 일깨워 주는 경우의 꿈을 많이 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 광명전기를 갖다가 주로 인제 사고 팔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그 주식이 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뭐 가격은 얼마 안 됐는데 한 10,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광명전기가 한 뭐 4천 원대 샀는데 또 떨어져 가지고 2천 뭐 200 원까지 떨어졌다가 500 원, 600 원, 700원 뭐 되는데 저는 그 대선 끝난 다음 날 미련 없이 다 던졌습니다. 물론 그때 손실이 좀 났지만 야 그래도 내 주식 인생을 갖다가 그냥 통틀면 30년 통틀거나 이러면 키움증권에 가서 아마 치면 나올 겁니다. 내가 손실액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개인이 한 거 치고 그냥 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어떠한 영적 능력 뭐 이렇게 직관력이 조금 있었 도움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꿈의 예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꿈에 뭐 이렇게 어떠한 꿈을 갖다 꿨을 때 주식 종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보면 제가 꿈을 꾸는데 느닷없이 삼익공업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어. 이런 꿈을 제가 꿉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꿨던 기억이 삼익공업이라는 주식이었어요. 삼익공업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어. 근데 저는 그때 삼익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깨어나서 이렇게 그 주식 종목 보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삼익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꿈에 제가 꿈꾼 거는 보지도 않고 소리에 들렸다는 거죠. 삼익공업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어. 사람들이 삼익공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이 삼익공업이 알아보니까 회사도 괜찮고 그런데 인제 그 주가도 높지 않고 꽤 적당해요. 회사도 건실한 회사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삼익공업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다가 나중에 인제 결국은 이제 제가 팔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전하는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롤러코스터 해 가지고 이 올라탄 놈들 다 떨기고 나서 자기네가 인제 마음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그것만 그냥 갖고 있었어도 한 뭐 서너 배 이상 수익을 갖다가 거뒀을 텐데 그때도 반신반의하고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런데 저도 대선 이후에 주식을 싹 정리했는데 여기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한 20 여일 전인가요? 정리하고 나서 좀 얼마 지금으로부터 한 20 여일 전 한 달 전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한 20 여일서부터 한 달 그 사이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 광명전기가 빨간 게 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꿈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야 저 광명전기가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 빨간 게 꿈에 착착착 올라가는 거 제가 봤으니까 나는 주식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저는 대북주를 투자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관련이 좀 툭탁툭탁 좀 북한하고 이게 좀 좋은 관련이 안 될 것 같아서 '에휴 대북주고 뭐고.' 그냥 그런 마음에서 싹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꿈에 쭉쭉쭉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야 이거 여윳자금 가지고 이것도 광명전기를 사 마라.' 그 생각이 쪼끔 번민했습니다. 쪼끔 고민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촌 동생한테만 얘기해 줬나? "야야 그 꿈에 뭐 그 올라가는 거 봤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안 샀습니다, 광명전기를. '에휴 내 손 씻었는데.' 하고 안 했는데 이 주식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저는 그다음 날 2,000 뭐 400 원인가 뭐 600 원, 700 원에 던졌는데 이게 광명전기가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니 한 뭐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언젠가 보니까 4,200 원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4,200 원까지 꿈꾸고 나서 4,200 원대까지 찍고 지금 다시 흘러내려 가지고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좀 아침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엔 또 3%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요. 지금 오늘 얼마인지 광명전기 예 오늘 2,975 원. 그래도 3,000 원이니까 그래도 제가 판 거보다는 좀 올라가 있네요. 근데 2,975 원이면 3,000원 잡으면 얼마 전에 4,200 원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보고 나서 그렇게 한 돈 1,000 원, 1,000 얼마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을 갖다가 정 하겠다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직관력이 좀 뛰어나고 어떤 꿈의 도움을 좀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또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사람을 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뭐죠?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오빠가 증권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어떻게 알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오빠라는 분이 "선생님 땡땡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일러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에서 자기네끼리 또 이러한 작전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거기는 알겠죠. 이렇게 증권회사 있으니까 원래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속된 말로 해먹는 건데 그래도 저한테 "선생님 어떤 땡땡 주식을 사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식한다는 게 일반 개미들이 참 해 가지고 손실 안 나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 주변에 보니까 거의 한 최소한 500만 원씩은 다들 세금이 아니라 500만 원씩은 다들 갖다가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좀 500만 원만 털린 사람은 그래도 좀 적게 털린 사람이고 주변에 보면은 그냥 많이 털렸습니다. 이 주식에다가 많이 갖다 박았는데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좀 보살펴 주셨는지 조금 뭐 자 김경남 씨 예 아까 핵폭탄 터지고 핵구름이 검은색이면 쫄딱 망함. 예 경험자신 모양인데 오늘 제가 들은 꿈 내용이 지금 이제 주식이 한 지금 2달 전부터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분이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꿈을 봤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분도 믿는 분이에요. 예 꿈을 믿는 분들이 하여간 저한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꿈을 믿는 분들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요즘에 좀 살기 어려운데 저희 친구 말에 의하면 "야 누가 돈 내고 꿈의 몽 상담 받냐?" 그것도 제가 5만 원 받는데 5만 원 갖고 뭘 저걸 하느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인데 꿈을 믿는 분들은 상담의 가치가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5만 원 상담해서 5천만 원 수익이 5천만 원 돈이 절약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강제로 그
관계 맺자고 덤벼드는 꿈. 그래서 제가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5만 원 상담비를 냈지만 아마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제가 확신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러준 대로만 한다면. 자, 김경남 씨 또 계속 보겠습니다. 주식하는데 영어로 미국 뉴스 알아듣는 게 훨씬 좋아요. 작년 7, 8월부터 인플레가 너무 심해 금리 올리면 불황 온다고 미국 뉴스에서는 노래를 불렀음. 예. 저도 저기 우리 한국 유튜버 가운데 뭐 도봉 박홍기인가요? 예. 그분의 그걸 좀 보는데 그분도 계속 유튜브에서 이제 아파트값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된다 계속 이제 하락하고 아주 어렵게 좀 들어간다. 절대로 뭐 집 사지 말고 계속 그런 논조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자기도 뭐 한마디 해주면은 돈 뭐 1억 2억 벌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참 모든 저 주식도 어디 뭐 좋다고 올라간다라고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일반 개인이 자기 귀에 그런 거 들어올 때는 벌써 날고 기는 놈들이 다 매집해 놓고 있다가 이제 개미들 들어오면은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주식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이제 뛰어난 직관력 같은 거 뭐 좀 길게 보고 제가 이전에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쏴대고 뭐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괌을 폭격한 해 만에 뭐. 근데 이제 동생하고 이제 이모부 돌아가셔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그 동생이 이제 막 회사에서 퇴직해 나와서 퇴직금이 얼마 있으니까 야, 네가 형을 믿는다면은 지금 대북주가 아주 최악 바닥이다. 이제 뭐 떨어져야 뭐 10원, 20원 떨어지는 정도고 이제 바닥에 온 것 같은데 이 주식은 요럴 때 사는 거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다. 주식은 보름달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초승달일 때 사는 거다. 좀 제가 그래서 물으니까 어디 뭐 은행인지 뭔지 퇴직금 뭐 이자 주는 데다가 갖다 놓았대요. 근데 이것도 사주적으로 말하면 사주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털 빼서 제구멍 받기. 아주 좋게 말하면 계획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구두쇠 같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아는 분이 사주에 정제가 많은데 꼬박꼬박 규칙적인. 근데 그 신랑이 말하기를 한 번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 정제가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근데 편제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렇게 좀 뜬금없이 들어오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지금 대북 관련주를 갖다가 좀 사둬라. 지금 그때가 거의 겨울인지 뭐 하여간 뭐 1월인지 2월인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은 정제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처럼 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겁재가 있고 뭐 양인 요런 사람이 이제 승부사 뭐 이런 거로 좀 하지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정제 아주 반듯한 사람 성실하게 그저 내가 노력한 만큼 월급 타서 딱딱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식을 제가 알기에 동생은 주식을 평생 돌아다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번 빠진 사람들은 자꾸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생은 사지 않았는데 저는 뭐 그 해가 바뀌어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 얘기하고 슬슬 어떻게 이제 조금 유화적인 이런 걸 하니까 대북주가 슬금슬금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한다는 게 바로 사주의 음양오행이 변화한다. 이러한 운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주가 음양오행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걸 좀 꿰뚫고 있어야 주식도 좀 잘하는 거고 뭐 세상을 보는 어떤 직관이라고 할까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꿈의 의지로 도움받으면 그 아까 그 주식한다는 분이 원자폭탄이 터져서 구름 나는 거를 갖다 꿈꾸고 자신의 주식을 싹 정리해서 그분은 손실을 얼마 안 봤답니다. 이제 지금 그 돈으로 현금화 다 시켜 놓고 인제 다시 뛰어들 기회를 보고 있죠. 근데 인제 그게 뭐 한 달 후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저쪽에 저 도봉 박홍기 예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뭐 다음 달 사는 게 아니라 한 1 년, 2년 있다가 뭐 이렇게 사야 된다는 옛날에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객장에 그 아줌마들이 그 시장 바구니 들고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저 주식 올라가니까 뭐 된다고 객장에 나타나면 보름달의 시점이고 꼭지가 다 됐다는 거죠. 그땐 주식을 팔아야 된다. 또 반대로 신문에 일면 톱에 주식 실패로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뜨기 시작하면 인제 거의 초승달에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는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김경남 씨가 "미국 애들이 인플레 된다." 또 지금 저 아까 그 도봉 아 예 도봉 박홍기 예 그분의 얘기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요즘에 제가 뉴스 보다가 많이 있는 게 많이 보는 게 이 말이 눈에 띄어요. 이게 참 서글픈 말인데 "각자 도생." 이게 지금 인제 방법이 이 지금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지금 저 제가 언젠가 여기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쪽 윤석열 이쪽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들 감세하고 어 집 여러 채로 있는 사람들 세금 깎아준다 이런 얘기나 뉴스 나오지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한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 제가 제 백년화 소설 속에도 써 놨는데 그 지금 세금을 뭐 많이 걷어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용한 데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그 출산율이 아주 최바닥에 저하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일본도 벌써 그런 문제인데 이 출산율 저하가 지금 젊은이들이 인제 이게 기반이 넉넉지 않으니까 아기를 잘 못 낳는 거거든요. 그 세금은 인제 많이 걷어 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 백년화 속에도 얘기했어요. 세금 증세 방안 3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자동차세를 배기량 가지고 매깁니다, 배기량. 큰 차 타고 다니는 놈은 세금 좀 많이 내고 피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쪼끔 내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자동차 세금을 배기량 덩치 갖고 매기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 자동차 그 보험 들 때 자차 가격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 자차가 뭐 만약에 1억 된다고 합니다. 1억 된다고 치면은 그 1억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고차 고물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험 들찌개 뭐
어떤 건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제 차도 안 들었습니다. 아유 이건 인제 중고차인데 그게 인제 좀 자차로 1,000만 원, 2,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세금 물리면 되거든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도 예? 뭐 물론 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쪼끔 세금 많이 내지만 아파트 세금을 그 평수 갖고 세금 냅니까? 실거래 가격 아파트 거래 가격대로 세금 나오잖아요. 그저 물론 공시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간단한 거 그 요즘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막 되고 싶은 국회의원 돼 가지고 이런 부조리 같은 거 좀 바로잡고 싶은 자동차 세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이빨해서 서울에 강남 가니까 진짜 외제차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갖다 좀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 거친 거로 갖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예? 또는 뭐 도로 포장이나 이런 데 쓰면 되잖아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라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2000cc 뭐 2000cc 똑같다 그러면 세금을 똑같이 내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쪼끔만 더 머리 쓰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보면 웃기는 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들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왜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생각한다면 제가 그 말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 백년화 속에 제시한 세 가지 증대 방안 뭐 이런 거 좀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동차 세금부터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많이 내라. 안 그러면 국산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제 국산 제네시스도 제가 알기에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괜찮은 사람들 사는 아파트 이렇게 가 보면 외제차 아주 질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죠. 그렇게 과시용으로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그 삼익공업이 지금 삼익 LMS인가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뭐 꿈과 주식에 관한 얘기 또 제가 의도적으로 이 꿈하고 사주하고 좀 접목시켜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좀 직관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생각 말고 또 주식을 하더라도 자신의 사주의 용신을 살펴서 그거와 관련된 주식으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꿈에서 어떠한 걸 일러 줬을 때 꿈에서 어떤 것이 뭐 올라가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못 지키는데 언젠가 제가 꿈 꿨는데 꿈에 글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베껴 이 칼날에다가 퍽 하고 아주 깊게 들어가고 얕게 두 군데 들어가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칼날에 베이는 건데 하나는 아주 엄청 많이 뱄고 두 개는 또 쪼끔. 그래서 제가 깨어나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안 좋은 꿈 꿨다. 내 팔이 칼날에 콱 베어져서 나갔는데 하나는 깊숙이 됐고 두 개는 좀 가느다랗게 됐다.' 이런 꿈을 꾸고 '야 이게 재물로 되면은 재물이 손실이 돼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주식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거 한 작년인가? 몇 달 전에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은 뭐 피하지 못한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여느 때는 그 이화전기 주식을 돌아다 보지 않는다. 그 해마다 뭐 감자했다가 그다음에 또 뭐 유상증자했다가 계속 반복인데 오늘 그분한테 "나는 대북주도 이화전기는 안 쳐다본다."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도 관심 종목에 올려 놓고 봤으니까
내가 이화전기를 나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라고 평소에 신념이었거든요. 저 회사를 믿으면 안 된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이화전기를 올라가는 걸 싸니까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00,000원어치인지 뭐 이화전기를 샀는데 이 사고 나니까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하고서 미련 없이 퍽 떨어지길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날이 쭉 이렇게 깊게 파인 거. 그래서 첫납할 때 손실이 좀 났고 나머지 남은 것도 2번 3번 꿈처럼 조금씩 손실 보고 또 반등하는데 미련 없이 던지고 던져 가지고 결국은 그 꿈의 실현이 내 팔뚝이 이렇게 3번 베어져 나갔는데 한 번은 깊게 한 번은 좀 조금 큰 손실, 나중에 2번은 그냥 조금 손실로 이화전기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샀다가 3-4일 만에 싹 그냥 정리하는 일로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인제 제 인생길에 뭐 '주식에서 뭐 돈 벌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버려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주식할 때가 아니라 시간 날 때 사지 공부하고 우리 자연과 우주와 우리 인간관계에 나타내는 이런 사주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제 건강에도 좋고 인제 주식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인제 돌아다 보지 않을 생각인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또 꿈에 이렇게 어느 주식이 올라가는 걸 봤다 내지 뭔가 이런 것을 인제 계시적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땡땡 주식을 사거라. 뜬금없이 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뒤져보면 내가 관심을 두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삼익공업처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빼놓고는 주식 인생하고는 인제 아듀가 제 지금 현재 마음입니다. 인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사주에 인제 정제적으로 그저 일확천금 욕심 버리고 착실한 정제적인 매달 그저 돈 쪼끔씩 모아서 저축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어떻게 다른 분 얘기 없이 제 얘기만 그냥 했는데 여기 아직 하나도 얘기 못 했네요. 아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그 상담한 분이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그 돌아가신 아버님 그 관을 갖다가 메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좋은 꿈 꾸셨네요." 그러니까 관을 갖다가 이 머리에 이공가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는 꿈 같은 걸 꿨는데 하여간 그 꿈 꾸고 나서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에 강연 활동을 나서서 좀 경제적으로 좀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그래서 관 꿈이 좋습니다. 실제 꿈도 좋고. 근데 요것도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관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니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여기저기에 강연 활동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로 실현됐고요. 적은 김에 하나 이거 마주해야 되나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몽에 관한 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기에 1시간 15분 경과했습니다. 자, 예,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의도적으로 사주에 관한 얘기를 좀 섞어 봤는데요. 꿈의夢과 사주하고 제가 유튜브 하나 준비해서 차이점, 또 꿈의夢과 사주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 살피면 우리 자신의 인생길에서 도움이 된다.
아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에도 지금 제가 PPT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주식을 투자할 분들도 이러한 사주와 접목시켜서 주식 투자하면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뭐 모든 거에 이 어찌 보면 사주가 꿈보다 활용 범위가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교육, 진로, 적성 문제라든지 꿈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태몽 꿈이나, 근데 꿈은 꼭 꿔야만 그걸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사주는 그 학생들, 어린 자녀들의 사주를 보면 아이의 적성이나 진로, 직업은 또는 그 사람의 인생길 전반적인 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학문, 사주 명리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꿈의 몽도 뭐 그렇지만은 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주 공부하고 그래서 또 따로 하루 시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꿈 얘기하면서 꿈과 좀 관련 자연스럽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주 관련 이야기를 조금씩 섞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유, 지혜님, 예, 뭐, 도움이 좀 되는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이 얘기 저기 했네요. 자, 평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